자, 학습지 7페이지입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네, 전하를 띠는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온의 형성 과정을 네, 모형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어떻게 나타낼까? 네, 이온식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이온 음료 성분 분석표에 나트륨과 염소의 원소기호 옆에 작게 쓰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일까? 네, 원소기호 옆에 쓰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입자가 띠는 전하의 종류를 나타내죠. 이온과 이온의 형성입니다. 이온이란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하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겠죠. 네,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이 모형을 보시면요. 여기 전자가 있죠? 전자를 잃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네,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다라고 했습니다. 전자를 얻어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플러스 전하량보다는 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진 상태고 이걸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다. 네, 이거 꼭 기억해 둡니다.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입니다. 이온식은 원소 기호를 쓰고 그 오른쪽 위에 이온이 띠고 있는 전하의 종류와 잃거나 얻은 전자수를 함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이온의 경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이네요. 원소 기호 NA를 씁니다. 그리고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되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기호를 쓰고 전자를 한 개 잃었다라고 할 텐데 한 개 잃었을 때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해서 Na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름을 읽을 때는 원소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자만 붙입니다. Na 플러스라고 쓰고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음이온입니다. 먼저 산화이온인데요. 자, 산소가 전자를 2개 얻어서 생성된 이온입니다. 원소기호, 네, 산소 원소기호 O를 쓰고요. 전자를 2개 얻었기 때문에 2개라는 숫자를 이 앞에 먼저 쓰고 뒤에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온을 읽을 때 원소 이름에다가 화이온을 붙이는데요. 만약에 원소 이름이 소자로 끝나면 소를 빼고 화이온을 붙입니다. 지금 네, 산소 원자 산소잖아요. 원소 이름이 산소일 때는 끝에 소자로 끝났기 때문에 소자를 빼고 산화이온을 붙여서 산화이온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해보기 이온 모형과 이온식 표현하기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선생님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산소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입니다. 원자 핵이 자, 플러스 8이래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총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총 8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산소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2개 얻어서 이온이 되는 애예요. 그러면 전자를 2개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전자 2개를 얻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온이 되었을 때 원자핵은 플러스 8, 2개를 얻었으니까 전자는 총 몇 개가 되었을까요? 네, 10개를 여기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5, 6, 7, 8, 9, 10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의 이름은요. 네, 소로 끝나기 때문에 소를 떼고 화이온이라고 적고요. 이온식은 O에 2- 이렇게 합니다. 자, 플로린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입니다. 역시 자,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네, 9개입니다. 3, 4, 5, 6, 7, 8, 9개를 그려주고요. 플로린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1개 얻어서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 1개를 얻는 그림을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온이 되었을 때는
원자핵은 플러스 9, 전자는 10개입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러면 이름을 붙여주는데 얘는 플루오린 원소 이름을 쓰고 뒤에 화이온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루오린 화이온이고요. F 원소기호를 쓰고 그 다음 한 개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나트륨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이네요. 나트륨 원자는 전자가 11개 있어야 되겠죠. 11개 그려주시면 돼요. 네, 5, 6, 7, 8, 9, 10, 11개 그렸어요. 그런데 나트륨 원자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는 애예요.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잃는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죠. 이온이 되고 나면 플러스 11 원자 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전자가 몇 개 남았을까요? 네, 10개입니다. 셋, 넷, 5, 6, 7, 8, 9, 10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름은요. 나트륨하고 양이온일 때는 뒤에 이온만 붙이죠. 나트륨 이온이고요. 이온식은 나트륨의 원소기호 NA를 쓰고 한 개 잃었다 그래서 플러스만 나타내 줍니다. 다음 마그네슘 원자입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니까 전자가 12개 있어야 되겠네요.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2개 잃어서 이온이 됩니다. 그럼 전자 2개를 잃는 것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온일 때는 원자 핵은 변함없이 12개죠. 그런데 전자는 10개로 줄었어요. 2, 3, 4, 5, 6, 7, 8, 9, 10개입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양이온이니까 마그네슘 쓰고 뒤에 이온 붙여줍니다. 이온식은요. 마그네슘의 원소기호 Mg 쓰고 오른쪽 위에 E 플러스 2개 잃었다. E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네, 여러 가지 이온입니다. 아직까지 이온식을 다 외우지 못했다면 시험에서 꼭 외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꼭 정확하게 외우도록 합니다. 수소이온 H+, 리튬이온 Li+, 나트륨이온 Na+, 칼륨이온 K+, 은이온 Ag+. 지금 이 5가지는 모두 다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생성된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 마그네슘 이온은 Mg2+, 칼슘 이온 Ca2+, 철 이온 Fe2+, 구리 이온 Cu2+, 납 이온 Pb2+입니다. 이걸 쓸 때 원소기호를 쓸 때 반드시 첫 글자 대문자는 크게 두 번째 글자는 작게 요거 꼭 사이즈 지켜서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5가지는 보니까 모두 다 플러스 2가의 양이온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자를 2개 잃어서 생성된 이온들이죠. 음이온이네요. 플루오린 화이온 좀 전에 해봤죠? F-, 염화이온 Cl-, 이거 Cl입니다. Cl-입니다. 가끔 CI라고 쓰는 사람 아직도 절대 아니니까 꼭 고쳐서 외워두세요. 아이오디나 이온, I-입니다. 이건 또 L- 이렇게 쓰는 사람 있는데 절대 아니겠죠. 대문자 I-입니다. 산화이온 O2-, 황화이온 S2-입니다. 여기서 산소, 염소였기 때문에 소자를 빼고 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얘네들은 FClI, 얘네들은요, 지금 전자를 한 개 얻어서 음이온이 된 애들이네요. 산화이온과 황화이온은 이가의 음이온이니까 전자를 2개 얻은 애들이네요.
여기 암모늄이온,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은 한 개의 원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이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 개의 원자다라고 해서 다원자 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자, 암모늄 이온 NH4+, 수소 이온이 4개 있다는 거예요. NH4+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산화이온 OH-, 질산이온 NO3- 마찬가지입니다. NO3 산소 원자가 3개이고 전체적으로 전자를 1개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탄산이온 CO3 2- 그리고 황산이온 SO4 2-. 네, 자주 나오는 다원자 이온들이니까 꼭 외워두도록 할게요. 8페이지입니다. 전하를 띠는 이온. 이온이 전하를 띠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 우리가 이온이 양이온은 플러스, 음이온은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페이지입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분자일까?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1개와 염화이온 1개가 결합한 한 쌍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이온 하나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들이 끊임없이 결합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교과서 탐구 전하를 띠는 이온입니다. 6홈판에 증류수랑 이온 음료를 넣고 간이전독의 전극을 담가보고 결과를 기록하고 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으로도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은 증류수와 설탕 수용액이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증류수가 전기가 안 통했고 이온 음료가 통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온이 들어있으면 전기가 통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전기가 통하니까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도 이온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에는 모두 이온이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전기가 통하는 용액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즉 이온이 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결론, 자,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는 현상으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입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잘 비교해 두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면 되겠는데요.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이렇게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누어지고 이 이온들이 양쪽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그런데 설탕이 물에 녹으면 설탕은 설탕 분자가 물에 녹으면서 이온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고 설탕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이온이 존재하면 전기가 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기, 요거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들어있는데 얘는 파란색 수용액이에요. 그리고 과망간이지산칼륨 수용액은 과망간이지산 이온이라는 KMnO4- 이런 이온과 칼륨 이온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보라색 용액입니다. 자, 이 그림처럼 패트리 접시에 클립을 이용해서 전극을 설치하고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이 전류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를 띤 입자들을 넣어준 거예요. 클립과 전원장치를 전선으로 연결하고 전압을 12V로 맞추고 전원을 켭니다. 접시 가운데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관찰하고 그 다음은 과망간이지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황산구리 수용액과 가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관찰을 했더니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고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보라색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란색을 띤 이온과 보라색을 띤 이온은 각각 어떤 전하를 띠고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파란색 성분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으니까 파란색을 띤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겠죠. 보라색 성분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띠는 이온이 양쪽 전극으로 이동하는 걸 보아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창의적 사고력, 누전은 전기가 전선 밖으로 새어나와서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누전이 발생하기 쉬운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빗물에는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황산이온 등이 녹아 있습니다. 빗물이 들어가면 빗물 속 이온의 이동으로 전류가 전선 밖으로 흘러서 누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9페이지 1단원 마지막이고요.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조개는 어떻게 단단한 껍질을 만들 수 있을까? 바닷물 속에 칼슘 이온을 흡수해서 몸에서 분비된 탄산 이온과 반응시켜서 탄산 칼슘 앙금을 만들고 탄산칼슘 결정을 벽돌처럼 한 방향으로 쌓아서 단단한 껍데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만들어낸 물질인데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 이것을 앙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은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럼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 확인입니다. 교과서 40쪽에 있는 실험이니까 같이 잘 보도록 하세요. 이온 반응 실험지에 쓰인 대로 여러 가지 수용액과 수돗물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을 이 여러 가지 수용액 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증류수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변화가 없었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흰색 앙금 생성, 질산나트륨에서도 변화 없고 염화칼슘에서 흰색 앙금을 생성하고 또 수돗물에서도 흰색 앙금을 생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수용액이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정리해 봅니다. 질산은 수용액에는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있습니다. 여기 이온 기호 나올 때 이온식을 자꾸 외우도록 할게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들어있겠죠. 질산나트륨 수용액에는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들어있습니다. 염화칼슘 수용액에는 칼슘이온과 염화이온 Cl-가 들어있죠. 2번 각 수용액에서 생성된 앙금은 어떤 이온이 반응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지금 앙금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에서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이 뭔가요? 염화이온입니다. 염화이온 Cl-가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이 음이온과 반응할 수 있는 양이온은 무엇이었을까요?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었으니까 질산은 수용액 안에 들어있던 양이온은 은이온 Ag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생성된 앙금은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염화은 AgCl이고요. 흰색 앙금입니다. 수돗물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온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역시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해서 흰색 앙금을 생성한 용액에 모두 염화이온이 들어있었고 따라서 수돗물에도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에서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들어있겠죠.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각각 1대1의 비율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산은수용액에는 질산이온과 은이온이 1대1로 들어있겠죠. 은이온, 그 다음에 질산이온, NO3-, Ag+, NO3-. 여러분도 이렇게 모형을 다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앙금을 만드는 애는 누구였죠? 염화이온과 은이온입니다. 그러면 염화이온 하나, 은이온 하나 1대1로 만나서 AgCl,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죠. 여기 또 하나 더 있으니까 AgCl,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경하고 남아있다. 구경꾼 이온이다 그랬죠? 나트륨 이온 2개 그대로 있고 또 질산 이온도 2개가 NO3-, NO3-, 그대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 그려봤고요. 이 용액이나 이 용액이나 이 용액이나 모두 다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겠죠. 이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연습하는 건데요. 자, 탄산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탄산 이온은 CO3 2-, 나트륨 이온은 Na+죠. 그러면 탄산 나트륨이 될 때는 나트륨 이온이 2개 있어야 탄산 이온과 만나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로 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2개 그리고 탄산 이온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2대1로 존재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이온은 Cl-, 칼슘 이온은 Ca2+예요. 그러면 칼슘 이온이 2+이기 때문에 염화이온은 2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 칼슘 이온 하나 이거에 딱 맞게 되려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Cl- 염화이온은 2개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앙금을 만드는 애는 누구라고 했어요?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만들 거예요. 흰색의 탄산칼슘 앙금 CaCO3입니다. 그래서 CaCO3는 이렇게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용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나트륨 이온들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염화칼슘 수용액에 있던 염화이온도 여기에 혼합 용액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오디나 납 앙금 생성이네요. 먼저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입니다. 자, 아이오디나 이온은 I-, 칼륨 이온은 K+죠. 자, 그러면 K+와 I-가 1대1로 존재하겠네요. K+, 칼륨 이온, 아이오디나 이온, I-. 자, 그 다음 질산납입니다. 자, 질산납은 질산 이온은 NO3-, 납 이온은 Pb2+입니다. 납이 양이온이 이가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질산 이온은 -1가거든요. 얘가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납 이온 하나에 질산 이온은 2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납 이온과 질산 이온의 비율은 1대2로 존재하죠. 자, 혼합 용액입니다. 여기서 앙금을 만드는 애는 누구다? 네, 아이오디나 이온과 납 이온입니다. 그런데 아이오디나 이온은 -1가, 납 이온은 +2가예요. 그러면 아이오디나 이온과 납 이온이 만날 때 아이오디나 이온이 2개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PbI2 이렇게 납 이온 하나와 아이오디나 이온 2개가 결합해서 앙금을 만듭니다. 노란색 앙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온, 칼륨 이온 그대로 남아있고요.
질산이온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용액 모두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전기가 통할 것이고 여기 아이오디나 납은 납이온 1, 아이오디나 이온 2개의 비율로 반응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도록. 공장 폐수 속에 중금속인 납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앙금 생성 반응으로 설명하자 납이온은 네, 아이오디나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이용해서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디나 납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우리 해봤어요. 납이온 PbE+는 아이오디나 이온 네, 요거 두 개랑 결합해서 PbI2 앙금을 만들었죠. 그리고 얘는 한 개일 때 얘가 2개 필요하더라 라는 것까지 네, 기억해 둡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